오늘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변재석 경기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고양시 일선거구 주교 성사흥도 도래올 마을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변재석 도의원입니다. 교육과 도시, 아이들과 시민이 함께 안전할 수 있는, 또 안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현장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의원님 그럼 고향에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수원까지 오신 거예요? 네. 어떻게 좀 차 어떻게 많이 막혔을 것 같아요? 예, 출근 시간대라 교통체증이 좀 심해서 한 2시간 좀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예. 아이고. 네, 이동하면서 왜 이렇게 수도권 간의 이동이 이렇게 어렵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예. 역시 도시계획과 교통정책은 함께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그래요. 아니 근데 우리 의원님 이력을 좀 쓱 보니까 이 태권도를 빼놓을 수 없어요. 네. 이 아주 태권도로 유명한 대학 출신이시다가 또 거기에 또 체육학 박사시고 또 태권도 협회 그 한국 유아 태권도 협회 회장도 맡으시고 아니 심지어 한국 무예학회 이사도 맡으셨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체격 유보 지금 자켓을 입고 계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근육이 보입니다. 살입니다. 네. 태권도에 대한 어떤 그 뭐 애착 이런 게 좀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태권도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실기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태권도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생애 전반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좋은 운동이죠.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도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도전을 즐기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승부근성 그리고 인성 부분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이게 보면 저도 소실적에 이 태권도 학원 다녔을 때 네. 그냥 아야 요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정신 수양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우리 관장님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저 뭐 높은 띠까지는 아니고 좀 그래서 이렇게 좋은 태권도를 어린이부터 노인분들까지 지금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수련하십시오. 예. 그래요 의원님. 그럼 이제 이 태권도 얘기만 계속 하고 싶지만 저는 또 이제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가 또 얘기 들어야 되잖아요. 우선은 오늘 얘기할 주제 이 늘봄 학교 얘기부터 한번 나눠보죠. 이 정부가 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늘봄 학교인데 하지만 좀 현장에서는 또 그닥 또 이렇게 만족하진 않은 목소리가 있어요. 네, 뭐 현장의 목소리는 정말 간단한데요. 네. 아이들은 남아 있는데 어른이 좀 없다는 겁니다. 어른이 없다. 예. 네, 늘봄이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지만 좀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었어야 하고 지금은 공간만 있고 그리고 운영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장에 인력이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봄 학교에 투입될 우리 어른이 없다. 그러니까 투입할 인력이 없다. 네. 큰 문제네요. 그럼 사람 문제인데 아니 근데 이거는 어떻게 좀 예견된 예견됐던 거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충분히 뭐 예상했던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고요. 아이들을 학교에 맡긴다고 해서 교사분들이 그 모든 시간을 다 책임질 수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교사분들의 업무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런 힘듦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아이들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 인력 풀을 가동해서 이제는 전담 인력을 구축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한 몇 명 정도 돼요? 한 10여 명 뭐 그렇게 되나요? 뭐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제 복수의 아이들을 케어하려다 보니 이게 좀 쉽지 않다라는 건데 아니 그러다 보면 우리들 아이들의 안전이 좀 되게 불안합니다. 네,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그 저녁 6시 넘어서까지 놀이터에 있다가 발견된 사례도 있고요. 이게 방치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건 놀이터라는 건 이제 학교 밖 놀이터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귀가 시간이 아닌 아이를 내보내서 그래서 이제 찾기를 넘나들면서 이런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그런 사례도 상당수 발생을 했었죠. 이 돌봄이라는 게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의 귀가 지도 인력은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이가 언제 귀가를 했는지에 대한 보호자에게 실시간으로 뭐 전송이 되는 그런 알림 시스템 그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이 AI 같은 기술로 안전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에요. 요거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 네, 기술은 이제 보조 수단일 뿐이고요. 특히 이제 사랑과 관심을 줘야 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경우에는 예. 부모라면 상식적으로 알 건데 기계보다는 사람의 눈과 손길이 더 중요한 시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훨씬 중요할 것 같고요. AI는 서포트일 뿐이고 결국 핵심은 사람인 거죠. 그래요. 근데 이 경기도 교육청 추경 예산안에는 이 늘봄학교 안전기가 대책이나 뭐 인력 확충 예산 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더라고요. 네, 이 문제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 어. 지점이 그 늘봄학교의 가장 큰 구조적 한계인데요.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장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어. 예산이 여전히 그 공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폐교 예정지나 뭐 통합 대상 학교처럼 뭐 장기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곳에도 시설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례가 있어서 예. 반면 실제로 돌봄이 꼭 필요한 학교에서는 인력이나 뭐 귀가지도 시스템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예. 근데 이건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예산 구조와 그리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먼저 있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래야 정책이 작동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방향을 좀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그리고 예산 배정 기준을 공간이 있는가가 아니라 운영이 가능한가 또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가 지속 가능한가로 전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귀가 시간에 아이들 손을 잡아줄 어른 그 인력을 확보하는 예산이 AI보다 당연히 우선시 되어야 하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늘봄학교가 정말로 아이들 곁에 늘 있으려면 그러면 사람 중심 예산과 운영 중심 구조로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늘봄학교 문제 뭐 일각에서는 이 교육 당국과 학부모 간의 소통 부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네. 좋은 말씀이세요. 이제 정책 설명회를 가보면 예.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서 다 정해져 있어서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그 그때 그냥 뭐 그 결과는 그냥 뭐 네. 정해졌고 그냥 요식행위처럼 하는 게 맞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소통이 아니라 통보라고 학부모님들도 아. 표현을 하는 거죠. 예.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통을 이야기하려면 결정 전에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아 이거 참 이 뜻은 좋으나 이게 과연 될지 또 이것도 참 의문이긴 한데 근데 의원님께서는 평소에 이 공감과 동행 요거를 많이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뭐 이 교육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공감과 동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좀 해야 할 일 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교육 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살펴보면요. 결국 정부의 비대칭이 존재하거든요. 행정에서는 우리는 충분히 설명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뭐 이미 다 결정된 이후에 통보만 받았다. 예. 이런 느낌이 강할 때가 많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책 결정 전에 학부모가 먼저 알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예. 학부모님들이 정책 초기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한 활동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감과 동행이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결정 전에 한 번 더 묻는 거, 뭐 이런 단순한 이런 절차 하나만으로도 갈등은 훨씬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네, 이 학부모 참여가 여튼 뭐 뜻은 좋습니다. 예, 근데 이게 과연 잘 되기 위해서는 뭔가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부모님들에게 어느 날 나와주셔서 의견을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뭐 얘기를 한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가기도 어려운 상황에 접할 수도 있잖아요. 네. 예, 뭐 제도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학부모 참여를 실질적으로 좀 보장을 하려면요. 예, 우선 지역별 대표 학부모님들의 협의체가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예를 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있었거든요. 그 있었던 게 뭐냐면 학부모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는데 예. 지금은 교육관님의 이게 사라졌죠. 아, 그래서 그 지방자치를 존중하는 그런 현 시대에서 예. 이런 학부모님들의 자치 활동을 막는 게 말이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이거는 차후 부활시켜야 된다라고 보고요. 예. 다시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오프라인 뭐 간담회라든지 그리고 학교 단위의 소규모 모임 이런 것들도 좀 병행되었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의회에서도 이런 소통 창구 이런 참여 구조가 지속적으로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나 예산 등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단순한 그 학부모는 단순한 그 민원인으로 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학부모님들은 정책의 공동 설계자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 마인드도 좀 바뀌어야 되긴 하겠네요. 예, 뭐 그냥 네. 자기 자식들을 보내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인 만큼 네.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네. 그런 곳에는 좀 많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네. 이렇게 좀 교육 현안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저희 지금 4부 의정 포커스 변재석 경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시고 이 의정 활동 어떻게 하고 계신지 지금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의원님 이번에는 이 얘기 한번 해보죠. 고양시 청사 이전 문제. 네. 야, 이거 아직도 안 끝났습니까?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 지금. 네, 이게 지금 제자리 걸음이죠. 어.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전은 못하게 막았습니다. 예. 잘 막았고 그리고 이제 시청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상실감이 이제 말로는 표현을 못할 정도입니다. 예. 고양시장께서 이전 통보를 하기 전 이미 거의 이제 행정 절차가 마무리 단계였고 시민들도 다 인정을 했던 이 위치에 대해서 예. 이제 인정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 아니 인정이요. 인정? 예. 네네 인정을 하고 있었던 이제 그 부지에 대해서 이제 예. 다 모든 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네. 근데 시장님께서 왜 이렇게 스스로 늪으로 빠져드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경기도가 지난해 고양시에서 올린 투자심사 결과로다가 예. 두 번의 반려와 한 번의 재검토 의견을 냈거든요. 근데 세 번 모두 반려됐다면 좋았을 건데 그나마 좀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보고 그러면서 세 가지 조건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주민수기, 고양시와의 협의 그리고 기존 신청사 사업의 종결 이거였는데 김동연 도지사께서도 작년간 국정감사에서 예. 고양시갑 국회의원인 그 김성애 의원님께서 하신 투자심사에 관한 질의에서 예.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이행하지 않고는 다시 반려를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고양시는 어느 것 하나 이행하지 않고 지난달에 같은 안건을 그대로 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제출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경기도에 시청을 이전하지 못하는 것, 뭐 건립하지 못하는 부분을 예. 떠넘기려는 꼼수다. 이렇게 시민을 우롱하는 행동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건 행정 절차 생략과 함께 시민을 생략한 거라고 보고요. 예. 경기도 차원에서 이제 시청 있는 지역 도의원으로서 예, 고양시의 잘못된 투자 심사 의뢰에 대해선 제가 할 일을 좀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지난 총선에서 이 고양시 4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원안 건립에 다 같이 뜻을 모았어요. 그리고 네. 시의회 반대도 다수라고요? 네, 그렇죠. 지금 시의회에서도 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예.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건 이미 고양시의 그 행정 사무조사를 통해서 예. 이 사업이 절차적 정당성과 타당성 면에서 큰 문제가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기도 투자심사에서도 반려된 바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전을 계속 추진하는 건 행정력 낭비고 그리고 시민 간 갈등도 지속시키는 그런 네. 거라고 보고요. 이제라도 원안대로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좋은 해법일 것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내년 5월 중순 정도가 되면 5월 중순이 되면 시청 건립을 위해 풀어놓았던 이 그린벨트 해제 기간이 종료됩니다. 그러면 이 어렵게 풀어놓았던 그린벨트가 다시 묶이게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건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예. 이런 황당한 일이 될 거고요. 방법은 시장님께서 1년간 유예 또는 기타 의사를 국토부에 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면 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뭐 그런데 우리 이동환 시장께서 그렇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모든 갈등이 해결되려면 일단 명확합니다. 지금이라도 원안대로 건립하는 것 이것이 가장 유일한 해법, 가장 현명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제 고양시 쪽에서는 이 시청사 이전 추진을 강행하려는 이유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그러면? 그거가 이제 물음표가 계속 있는 어. 거죠. 왜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나? 예. 궁금하죠, 저도. 저희도 궁금한데 여러 가지 추측성적인 부분들은 많지만 예. 그것은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요. 그래요? 네, 가장 좀 혼동이 되는 것은 예. 그거죠. 이미 행정 절차가 마무리됐던 것 그리고 이제 짓기만 하면 됐던 것. 예.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께서도 이미지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시민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떠안지 않아도 됐던 것. 물론 뭐 예산 때문이라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예산 문제는 아니고요. 예. 이런 부분은 또 저 준비한 시간이 있으니까 나중에 또 제가 나오게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절차적 그리고 이제 절차가 좀 많이 좀 부족했고 예. 타당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주제를 좀 바꿔보죠. 이번엔 네. 그 데이터 센터 입주를 두고도 또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최근 식사동이죠. 고양시 식사동에 이 데이터 센터 건립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거 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현재 고양시에 여러 개의 데이터 센터가 건립 예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고양시는 왜 이렇게 자꾸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사안들에서 지금 계속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주민과의 갈등이 정말 심한데 고양시 식사동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겁니다. 현재 경기도 주민청원도 진행되고 있거든요. 주민들은 데이터 센터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예. 다만 초등학교 200m 내 그리고 아파트 주거 지역 내 50m 즉 바로 코앞에 짓는 것 이런 게 맞냐는 거죠. 적어도 학교와 주거지에서는 좀 떨어져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건데 누가 들어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도 주민들은 사전에 예. 뭐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데이터 센터 입지 계획을 접하게 된 건데요. 예. 더군다나 공청회를 열었다는데 마치 계획된 것처럼 정작 반대하는 시민들은 참여를 할 수가 없었고, 네 알지 못했고, 예. 네 일하는 시간에 열었기 때문에 알더라도 많이들 참여를 못했죠. 그리고 이렇게 시 행정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예. 데이터 센터는 단순 통신 시설이 아니라 예. 에너지 수요와 그리고 열 배출 지역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특수 시설 기반이거든요. 예. 특수 기반 시설이거든요. 그런데도 지금은 마치 일반 상업 그 시설처럼 건축 심의만 받고 건축 심의를 받고 들어오는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예. 주민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시장님께서 지금이라도 시 행사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물을 직접 보시고 예. 제거해 주시면 하는 마음이 강력히 듭니다. 예. 강하게 듭니다. 근데 그 의원님께서는 이 문제를 두고 이 근본 원인이 도시계획의 미비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거 좀 어떤 의미인가요? 네, 데이터 센터는 이제 전기나 수도처럼 없어서는 안 될 디지털 사회의 기반 시설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선계획 그리고 후 개발 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도시군 관리계획상 선계획 항목으로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 산업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시설로 취급이 돼서 상업시설 내 1, 2종 근린생활시설 틀 안에서 입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인근 초등학교 그리고 주거지역과의 조화, 에너지 수급, 환경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검토가 빠지고 결과적으로 주민과의 충돌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 이것은 계획의 부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는 도시계획의 미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고요. 네. 그럼 의원님,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의회 차원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이 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좋은 질문입니다. 네, 먼저 데이터 센터 같은 시설이 지금은 단순히 통신 시설로 분류가 돼 있어서 주거지 한복판에도 들어설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예.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 센터를 도시 기반 시설로 보고 도시계획 수립 단계부터 예. 선 계획 항목으로 명시하는 체계 전환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특히 고양시는 110만 인구인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계획 수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즉 모든 권한은 시장에게 있다는 거고요. 예. 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광역 차원, 즉 고양시의 이런 무제한 행정에 대해서 경기도의 정책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경기도는 광역 차원에서 데이터 센터 입지에 관한 기본 방향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요. 에너지 수급, 열 배출, 환경 영향 등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건 주민 참여 구조인데요. 지금처럼 사후
사후 설명회 이런 것으로는 갈등을 풀 수가 없고 예. 입지 초기부터 주민이 협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 이것을 제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비록 도시계획 수립권이 기초 지자체에 있다고 하더라도 광역 차원에서는 도민의 삶과 안전을 고려한 정책 방향과 기준을 함께 고민하고 제안해 나가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논의할 때 적극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이제 거의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저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 그리고 지역 주민들께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하겠다 이런 다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책은 사람을 위한 설계여야 합니다. 늘봄학교도 고양시청 문제도 그리고 데이터 센터 문제도 결국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요. 네.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도민과 함께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교육 현장과 그리고 고양시 정책에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고양 시민 여러분, 아무리 힘드셔도 희망을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눈물도 닦아드리는 그런 진심을 담는 의정 활동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변재석 경기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